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추석 연휴보다는 다가오는 입시 문제로 많이 좀 고민이 될 텐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시간 보낼 시대에 앞으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서 또 수능에서는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공부법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력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도 여러분 합격의 길로 든든하게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길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매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특히나 이 대학별고사, 이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저희 TBS 토요 미니 특강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이 점 이금수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이시기도 한 최준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TBS 교통방송 본관 2층 회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참석 문의는 02-311-5441, 5442, 5445 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60명인데 지금 자리가 많이 찬 그런 상태입니다. 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들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분석 내용을, 분석 결과를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자, 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저희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먼저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인데요. 2학년 1학기 기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1등급, 2등급 정도를 맡고 있고요. 지난 6월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는데 등급이 4, 2, 탐구는 각각 3등급입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눈에 띄는 거는 아마도 이제 토론 논술 동아리도 있고요. 토론 관련,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게 보여지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친구가 지금 어린이 수학교실 수업 지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이것 네. 자체가 아마도 이제 본인이 교배를 희망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양으로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활동이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더욱더 많이 하면서 교내 활동으로까지 이룰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을 탔는데요. 일단은 크게 정리하면 토론 관련, 그리고 영어 관련, 진로 관련, 학습 관련으로 고르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정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활동을 한 친구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희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망은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춘천교대 서구인재 전형, 3지망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논술 전형이죠.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지냈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성실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볼 텐데요. 1학년 성적이 2.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2학년 때는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1학년에 비해 등급 관리를 못하는 편인데 친구는 오히려 고무적으로 2학년 때 2.2등급이었는데 1학년 때 2.2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1.76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를 잘 타서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향후에 알려주는 방식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지원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6월 5평 성적을 좀 볼 텐데요. 하나의 성적을 가지고 물론 객관화시키긴 좀 어렵겠지만 6월 성적을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이제 상위 87%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영, 수사 두 과목을 해도 거의 비슷한 성적대가 나오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좀 고른 성적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분석이 될까를 볼 텐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성적 부분에서 보면 1학년에 비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 교육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대학이 이제 수시 전형에서 내신 중심의 전형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신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걸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아마 영역별로 취약한 단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등급을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류를 볼 텐데요. 서류를 보니까 교대에 지원하기 적합한 비교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학교 교외에서만 활동하지 마시고 좀 교외 활동을 반드시 좀 교내로 끌어들여서 그런 교외 활동 경험이 교내 활동이 어떠한 변화를 주고 어떠한 또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플로우를 참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친구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친구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네, 교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 1학년 성적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나아지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내신이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3학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수학교실 수업 지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온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뭐랄까요, 학교 외지만은 봉사활동 중에 커다란 그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이제 경인대학교하고 춘천교대, 그렇게 하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이 교육대인데요. 교육대랑 이제 일반 대학교에 이제 교육학과 쪽을 지원하고 하는데,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친구가 지망을 희망하는 그런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요. 먼저 경인교대인데요. 굉장히 많이 뽑는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사정관 전형이고요. 일단은 좀 중요한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추천 인원이 학교의 어떤 전교 인원수에 따라 좀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네.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아마 배정이 된다면 전교에 2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1단계에서 사실상 학생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또 경인교대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교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하면 제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뭐냐면 그 단계별, 다시 말하면 똑같은 교대라고 해도 단계별 전형의 특성을 보시면 되는데 경인교대는 2단계에서도 사실상 1단계의 비중이 들어가고요. 또 면접이 다른 대학에 비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통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단 수능 체제 통과하고 1단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춘천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인재 전형인데요. 똑같은 교대인데 약간 틀린 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면접이 100%인데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면접이 경인교대 면접보다는 난도가 높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하면 경인교대는 1단계 통과하고 수능체제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춘천교대는 1단계 통과한다고 해도 어쨌든 저 면접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입니다. 네, 세 번째 이대를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논술 전형이니까 일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논술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능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새 학교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면접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대학들이 교대에서 평가할 때는 서류평가랑 면접평가가 있는데요. 네. 서류평가는 큰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교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 소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서류평가는 모든 교대가 공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면접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네. 어떤 대학은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또 어떤 대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친구가 2개의 교대를 지원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두 교대가 다른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인교대 면접을 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 보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보는 건데요. 가만히 이렇게 면접 항목을 보시면 친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교대를 준비한 친구들이 아주 크게 어렵지 않게 네.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기본적 틀을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이 경인교대 면접에 가갖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평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 면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춘천교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형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네. 2단계에서 그냥 1단계를 무시하고 뽑힌 아이들을 100으로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그 평가 항목을 잘 보시면 친구들이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보면 아이들 간의 어떤 대화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란 것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좀 다른 친구랑 차이를 두는 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비판적 사고 능력에서 분석력이 굉장히 당락을 결정을 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공감 능력에서는 이제 리더십 활동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파트에서는 창의력, 상상력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네. 문제 해결력에서 아이들 간의 편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거 말고 분석력, 리더십 발휘함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 중심으로 준비할 때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교대를 중심으로 면접 방식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가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면접에서의 평가 항목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나요? 네, 그냥 평소에도 열심히 계속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교육대학의 경우에 또 교육 적성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은데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우리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자신 나옵니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높은 산에서 밥이 설익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높은 산에서 밥이 설익는 이유에 네. 대해서는 네. 일단 높은 산에 직접 올라가게 되면은 네. 좀 숨이 막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는 압력의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네. 이거는 좀 쉽게 도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답입니다. 합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첫 번째는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밥이 설익을 수도 있다는 거 과학적인 근거를 좀 얘기해 주는 게 네. 좋겠고요. 얘기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대로 답을 했어요. 예.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학급 회장을 뽑을 때 투표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학급 회장을 뽑을 때 투표 방법이요? 네. 이 우선은 아이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올 학생들이 미리 자신들의 공약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네. 단순히 인기 위주의 그런 투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학생의 공약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잘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고 네. 이제 방법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선을 거쳐서 결선 투표로 해서 마무리 질 것인지 네. 아니면 다득표로 해서 예. 회장을 뽑을 것인지 그런 것도 안에 방법론으로서 제시를 야.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문제를 드렸는데 이게 작년 수시 면접 문제입니다. 경인교대에. 도움이 되겠죠? 오,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익혀두시고 네. 그 주변의 문제도 좀 살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학생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도. 자, 그렇다면 일단 면접에 있어서는 지금 차근차근히 잘 준비를 해 나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성적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우리 남영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은 크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가 끝난 거고요. 이제 절반의 네. 레이스가 남은 건데 앞으로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지금 친구가 지원하는 대학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방향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아마 친구는 사정관 중심으로 전형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교내 활동 중심으로 전공 관련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정관들은 교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내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교내 활동에서 교회 활동으로 빠져나갔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1학년 때 내신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2학기 때 이제 곧 시험을 보겠죠. 2학기 내신 성적을 1.5등급 이내로 관리해야지 교대 지원을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예.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사정관 밑에 3, 4번이 이어집니다. 그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대부분 아이들이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이 왕창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정관 전형은 최저가 없다. 수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활동 내역이나 서류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6월, 9월에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러면 네. 미리 포기해버리고 이제 서류 중심에만 매달리는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교대도 그렇고요. 이대도 마찬가지고 경인교대도 높은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 그 빨간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난 학생부를 끝내야 되니까 안정지원을 할 때 대학을 낮추겠다. 하지만 그 대학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렇죠. 높은 대학은 또 수능 체제를 반영하니까 네. 이 안정지원한 대학도 학생부 성적이 당연히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고 커트라인이 올라가서 다 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1, 2, 3, 4 항목을 다 딱 정확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자신의 목표도 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이제 또 추석 연휴 끝나면 또 바로 치를 텐데 선생님 말씀대로 내신 성적도 향상시키시고 또 수능 관리도 잘 하셔서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면 좀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반드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내 활동 중심으로 전공 관련 활동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또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려가지고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교대니만큼 그 성적을 많이 봅니다. 2학년 2학기 우선 급한 것은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 1.5등급 이내로 이제 목표를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엔지니어가 꿈인 고3 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고, 아버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아버님 대학 입시 치를 때와는 지금 좀 많은 점이 달라져서 같이 덩달아 좀 긴장되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네. 지금 공부하느라고 지금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입시 전형에 대한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수시 1차 지원이 끝났고요. 네. 이제 수시 2차와 정시가 남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6월에 비해서 9월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일단은 수시 1차 지원은 끝났고, 이제 다음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피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데요. 국어 2.2등급, 수학 2.83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13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이 2.34등급입니다. 자, 2013년 모의수능 6월입니다. 국어 A형 100분위 93에 2등급, 수학 B형 79에 3등급, 영어 B형 94에 2등급이고 과학탐구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는데요. 각각 3등급이었습니다. 네. 자, 9월 가채점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6월에 비해서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국어는 4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4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2등급,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각각 2등급씩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학급 부회장 활동했고요. 동아리로 교집 편집반 활동을 했고, 화학 심화 문제풀이 관련 학습 동아리를 3개월간 했던 기록이 있고요. 네. 봉사 시간에 총 91시간 참여했었고, 방과후 수업에 239시간을 참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상 내역인데요. 모범 학생상을 2회 받았습니다. 봉사와 선행 부분에서 모범 학생상 받았고요. 논술 경시 대회에서 장려상과 동상을 수상했었고 영어 경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시 1회차에서 4개를 지원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전자전기공학부를 지원했고요.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건축학부, 한양대 일반 우수자 전형의 산업공학과, 이화여대 일반 전형의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상태고요. 2회차에서 이화여대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과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시 1회차에서 지금 4군데를 지원을 끝마쳤고 수시 2회차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 성적을 살펴보면요. 모의고사하고 교과 성적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다만 자연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학 성적이 좀 약하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이 좀 약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영어는 조금 우수한 편인데 수학하고 과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또 그랬는데 9월에서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요. 과탐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고 또 오히려 국어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적이 안정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학생도 또 그 학부모님께서도 좀 불안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모평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 광운대와 국민대, 단국대 쪽에 그 전자공학과에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성적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모평의 성적이 지금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비교과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수상 경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또 방과후 수업 활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교과 성적의 향상과 밀접하게 네.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또 전공 적합도를 높이거나 하는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반 전형과 또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입사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좀 강하고 수학이 좀 약한 그런 평을 하셨고요. 9월 평가와 모의평가 성적이 6월보다 좀 떨어져서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발의 동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잘 나와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정시를 향해서 매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월 모평 그 가채점을 바탕으로 학생이 수시 지원한 대학의 합격 가능성 좀 진단을 해 주시죠. 예, 9월 모평 예상 정적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한 1회차에 4개 대학의 전형을 좀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회차에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차례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홍익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전자전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10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2개 영역의 평균 2등급입니다. 네. 지금 현재 9월 그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했을 때 영어와 과탐에서 각각 2등급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저 기준은 현재 충족한 상태고요. 네. 전년도 경쟁률이 4.86대 1이었고 올해 지금 현재 마감한 상태에서 6.59대 1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전년도보다 지금 성적 그 경쟁률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모집 인원은 현재 동일한 상태고요. 또 전년도 그 입학 성적이 한 2.87등급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 뭐 우리 학생이 지금 한 2.34등급 나왔거든요. 최저 기준도 충족하고 그다음에 또 입학 성적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나머지 3개 대학은 전부 2차에 있는 수능 이후에 전형이 있는 그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현재 중앙대 건축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선 선발 기준이 수학이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또 아니면 수학과 과탐매 등급 합이 3 또는 수비 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의 100분위 합이 275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9월 모평 성적으로는 충족이 불가능한 좀 어려운 상태고요. 네. 일반 전형은 일반 그 선발의 경우에는 2개 영역 2등급이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도 지금 충족 가능합니다. 지금 한양대와 이화여대의 경우도 각각 그 우선 선발 기준은 현재 상황으로 충족이 좀 어렵고요. 네. 일반 선발의 기준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는 9월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수능 기준을 통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대학들은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수시 2회차 이화여대와 지금 건국대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그 1회차 접수에 4개 대학을 지금 다 그 기회를 썼는데요. 그 3개 대학은 이제 수시 2차에 있는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네. 또 일반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수능까지 한 50여일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뭐 일반 선발 아니라 우선 선발 기준도 충족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조금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수시 2회차 접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시에서의 그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네,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정시 성적을 받아봐야지만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이화여대와 그 건국대의 전형의 특징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화여대 전자공학과인데요.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는데 우선 선발의 경우는 40%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90%, 그다음에 비교과 10%를 선발하는데 학생부를 상위 10단위만 반영한다라는 게 네. 특징입니다.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이제 60단위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실질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상이 되거나 100분위 합이 278 이상이라는 높은 그 수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상위 10단위만 추려보면 현재 만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만점이고 그다음에 비교과의 경우에도 출결이 70% 들어가고 봉사가 30%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으로 출결도 개근인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봉사도 15시간 이상으로 만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 우선 선발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또 일반 선발의 기준 그 우선 선발 기준을 통과를 못하고 일반 선발의 기준에만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국영수 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목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적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 학생부 등급이 2.34에서 그보다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선발 기준만 통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인데요. 이제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고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선발의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상 또는 100분위 합이 265 이상이고요. 일반 선발의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인데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발을 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선발 기준 충족자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예년에 보면 이제 우선 선발 기준을 통과하는 아이들로 대부분 이제 그 합격자가 다 채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 선발 기준을 충족해서는 아마 그 뭐 기회를 좀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선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학생부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네. 아주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신 성적도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대는 그 10단위만 보니까 뭐 충족할 수 있고 1.0이 되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춰내느냐 하는 거하고 만약에 논술 시험이 있다면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우리 학생의 논술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그 수능 대비를 하느라고요. 네. 수학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느라고 정시를 준비하느라고 논술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네.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예. 그때 집중적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합격할 정도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텐데요. 그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나 주일 동안에 어떤 좀 일정한 시간을 좀 빼서 하면 또 깊이 있게 수학 공부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전형이 이제 수시에서도 논술이고요. 그 논술은 또 우선 선발 기준이나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한 전형이고요. 네. 또 뭐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라든가 다른 희망하는 전형 모두가 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시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논술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금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씩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이 지금 부족한 만큼 수능 성적에서 좀 우월함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발 기준 안에 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대와 한양대와 이화여대를 공통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학에서 1등급을 맞으면 확실한 거고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금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영어와 그다음에 과탐을 이용해서 세계 영역 등급 합 5를 맞출 수 있도록 가장 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리한 상태인 과탐과 영어를 반드시 1등급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대하고 한양대하고 이화여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중앙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바로 그 주거든요. 11월 9일. 그래서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이제 17일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같은 날이네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한양대의 경우에는 오후에 있고요. 또 이화여대는 오전에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시험을 치르고 한양대로 이제 옮겨가는 좀 바쁜 이동이 좀 필요하겠지만 시험을 실 수는 있고 예. 또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똑같이 이제 수리 논술을 보기 때문에 이제 수리 논술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기간 동안 한양대와 중앙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9월 모평 이후에 우리 학생이 약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완을 해서 수능 성적이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9월 예상 성적을 보면 선생님도 앞서 짚어주셨지만 수학 성적이 좀 많이 향상이 돼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6월하고 9월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하락된 부분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특정한 단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시험을 치르는 전략이라든가 방법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고요.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영역이 부족해서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그 영역이 반드시 보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기본은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마 수능이 이제 다가오면서 조금씩 초조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곳저곳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냉정하게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버님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옆에서 수험생의 부모로서 따님 모습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도 많으실 텐데 의연하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엔지니어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수능 우선 선발 기준 통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 준비에 있어서는 시험일이 뒤에 있는 한양대,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 집중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목표 등급은 세계 영역 등급 합 5, 수학 B 1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자, 오늘 2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오늘 출연하신 선생님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능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추석 연휴 굉장히 금쪽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영주 선생님께서 추석 연휴 동안 좀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공부 스케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전반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데요. 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근데 50일이나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 수석 때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향후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친구들이 얼만큼 수능 중심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마 현실적인 어떠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가 좀 부족했고 얼만큼 수능에 대해서 중심성을 갖지 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저희가 3월 1일부터 수능을 보는 전날인 11월 6일까지 공부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251일이라는 고3 생활이 있습니다. 아, 네. 수능만을 위해 집중하지 못한 기간이 꽤 많은데요. 먼저 보시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보통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학교 시험이 수능과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집중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내신 약간 좀 차이가 위주니까요. 있겠죠. 네. 6월 달에 기말고사 보니까 또 한 달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요. 또 8월 달, 9월 초순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네. 직원 상담을 하면서 네, 많이 엄청나게 듣습니다. 많은 서류를 만들고 검토를 받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논술 및 기타 공부에 소비된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항상 개인적 슬럼프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80일 플러스 알파가 우리는 수능을 위해 집중하지 못한 시간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총 150일밖에 되지 않는데 네. 향후에 50일이라는 거는 수능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간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51일이나 남은 거군요. 예.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네. 간단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꾸준히 풀어보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국어, 영어는 매일매일 푸는 것 이외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 상위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은 지금은 등급을 하나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특정 단원을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취약 단원을 정리해보는 기간으로 일정한 시간을 좀 소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아이들은 그냥 문제 풀이 하셔도 되는데 네. 3등급, 4등급 아이들은 10월까지도 10월 중순까지도 개념 정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급한 마음에 문제풀이 많이 해봤자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까 아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자, 그렇고 우리 학생들 이제 50일이나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학부모들도 이 수험생을 둔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함께 긴장하기 쉬운 시기가 또 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금수 선생님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네. 우리 학부모들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들 좀 대하면 좋을지 네. 좀 조언해 주세요.
지금 저희 학교의 그 교실 분위기도 그래요. 지금 결석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네. 아프고 싶거든요. 근데 체력도 저하되고 마음도 좀 다운되어 예. 있는 슬럼프 시기가 올 시기란 말이죠. 이런 때 또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못 참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는 수능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다.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넌 포기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런 그 결과에 대한 중압감보다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얘기죠. 또 수능 자체도 그래요. 그냥 그건 뭐 인생의 중요한 여러 날 중에서 하루일 뿐이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 안정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50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별로 이쁘진 않겠지만 그 음식을 좀 잘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브레인 푸드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두뇌 활동 개선을 위한 그 4가지 음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견과류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두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그 블루벨리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먹는 거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을 증대시켜주고 또 피로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고 또 세계 10대 슈퍼푸드 콩이죠. 콩.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해서 이 두유를 먹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추석 연휴 때만이 아니라 수능 갈 때까지 끝까지 좀 잘 참으시고 서로 이제 화해를 잘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생생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참으시고라는 말씀에 좀 방점이 찍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논술과 더불어서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적성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아마 이제 학교마다 좀 그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6월 이후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좀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적성고사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고사는 뭐 그 문제집도 있고 또 대학마다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되었을 상태이긴 한데요. 이제 추석 연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일자가 당장 9월 28일부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28일에 강남대와 명지대와 을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9일에 이제 가천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지금 지원한 학생들은 이런 대학의 이제 특징에 맞는 그 유형별 대비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적성고사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교과 적성형으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수 적성형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적성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저희가 부족한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 오답풀이를 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어떤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적성고사도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집 중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어떤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여서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정말 시험일이 가까운 적성고사 대학부터 선택적으로 집중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내일부터 추석 특집으로 적성고사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컨디션 조절도 하시면서 저희 시청하시면서 마무리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시 2회차 지원에 대한 전략을 또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금수 선생님께서 어떤 전략이 좀 도움이 될지 네. 아까 저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시 2회차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그 정식 아니죠.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수시 2차에 그 대학별 고사를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못 나왔거나 뭐 그런 정도다. 그렇다면 수시 2회차를 반드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중위권 학생 가운데 그 수시 2회차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강한 학생들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면 좋겠고 뭐 논술 전형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수시 2회차를 노려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2회차 원서 접수 마감 그 주요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죠. 함께 보시죠. 네, 11월 13일 날 마감하는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성신특별전형이고요. 경기대 2차에서 2개 학교가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에 마감되는 대학도 있죠. 광운대, 상명대, 서경대, 연세대 원주, 을지대 한성대 해서 6개 교입니다. 11월 15일 날은 98개 교인데 주요 대학은 뭐 건국대, 덕성여대, 동대,
그다음에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그래서 여대가 많죠. 숙명여대 2차가 있고요. 이화여대 2차, 그다음에 인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항공대 등 98기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전날 이 추석 연휴 공부법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남형주 선생님 그리고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요, 저희가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적성고사 특강이 추석 특집으로 마련이 되니까 적성고사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올해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